예, 오늘 시장 조정입니다. 조정이 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또 낙폭이 좀 커져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 하락의 앞쪽에 서 있는데요. 반도체를 포함한 시장의 흐름들 세우고 섹터 전략들, 종목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메가사이클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의 기술주 반도체들 빠지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영향이 있는 건데요. 그 흐름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전에 시장이 지수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앞서 한 2% 이내에서 이제 하락 방어를 했는데요. 지금은 3% 넘게 다시 밀려가면서 지수가 조금 더 흘러내립니다. 국내 증시의 오늘 하락, 조정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이제 시장 자체가 1월 달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2월 정도는 기술적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케빈 허시 관련해서도 이벤트가 좀 나왔지만은, 이게 이제 미국 연준 의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매파적인 인물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실망감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제 증시도 우리가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래도 선방을 해주네라고 좀 볼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2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울고 싶었는데 이제 뺨 때려줬다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미국 연준 의장 지명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중요한 모멘텀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연초에 그 첫 번째 달 1월에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좋으면 보통 그 한 해 동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시 분위기가 좋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1월이 좀 좋았었는데 2월이나 뭐 길면 3월 정도까지 좀 쉬어갈 수는 있겠으나 지금 1년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상승 사이클이 완전히 뭐 무너졌다. 완전히 사이클 자체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증시를 좀 끌어내렸던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많이 빠졌고 기술주 중심에 좀 충격이 나왔어요. 뭐 AMD 쪽에서도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술주 거품 아니냐?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쪽도 이렇게 이제 반도체 가격들 올라가게 되면 이거 수익성이 제대로 나오는 거 맞아?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솔직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조정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 캐파 자체가 너무나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거품이라는 그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이 숫자로 찍히는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한번 좀 숨고르기 구간으로 보여지니까 오히려 저는 이럴 때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지금 시점을 잘 좀 타점 잡아보시는 것도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위 투톱의 경우 그동안 계속 조정이 나올 때마다 그게 이제 매수 기회였거든요. 조정을 딛고 올라갔는데 오늘은 이제 낙폭이 조금 4%로 지금 커지고 있군요. 커집니다.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이 기회입니까?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월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익 구조와 이제 PER을 저는 비교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데 주가가 우리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좀 많이 올라갔다 고평가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내고 있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과연 지금 이제 합리적인가를 봐야 하는데 지금 이익 구조가 뭐 60%대 중반 그리고 순이익률이 한 50%대 중반을 보여줘요. 근데 이런 이제 SK하이닉스가 지금 PER이 뭐 5배, 많이 평가받아야 6배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구조 대비해서 PER이 너무 낮고 절대적인 PER도 낮지만 이런 높은 이익 구조 대비 낮은 PER이라는 점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한 3배, 4배 올라가도 이게 비싼 게 아니에요. 다른 기업들은 그보다도 더 이익 구조가 안 좋은데 훨씬 더 PER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부장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뭐 600조대, 그다음에 뭐 700조가 안 되는 수준인데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또 어제 1000조를 넘어서기도 했었잖아요. 저는 충분히 SK하이닉스도 1000조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조정은 기회다 말씀드립니다. 네. 시가총액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1000조라고 하는 것은요. 네. 좋은 얘기 하셨네. 2월의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본다. 이제 사실 오늘 하루만 보면 오늘이 저점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그렇죠. 오늘도 뭐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면 2월을 조금 기게 본다고 하면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죠. 그죠? 조정 시에. 네. 그럼 소부장은요? 소부장은 항상 까다롭거든요. 뭐 투톱이 갈 때 못 가다가 또 한 번 불을 뿜으니까 막 15%, 20% 급등세를 갔다가 그죠? 요동을 치고 변동성이 큰데 소부장 전략은요?
아무래도 소부장은 요즘 또 이제 그 조정이 나올 때는 조금 더 타격이 크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변동성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저는 좀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에 굉장히 좋은 게 또 소부장이라고 생각해요. 기술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정 나올 때가 좀 기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부장 종목들도 아무 종목이나 보시기보다는 이번에 정부 쪽에서 코스닥 시장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좀 목표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3,000을 목표로 잡았는데 코스닥 3,000을 이제 목표로 잡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제 설명을 할 때 보면은 그냥 코스닥을 전체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기조가 아니에요. 좀 썩은 살은 도려내겠다. 퇴출 기업들은 빨리 퇴출시켜버리고 또 건전한 기업들, 좋은 기업들은 상장도 적극적으로 시켜주면서 제대로 된 기업들을 끌고 가겠다라는 기조거든요. 이게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 아, 코스닥에서 좀 이제 뭐 중소형주보다는 코스닥 150 종목 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무 소부장이나 보는 게 아니라 코스닥 150 종목군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 그리고 좀 시총 상단에 있는 코스닥 쪽에서도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실제로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그 코코레라고 하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도 엄청난 이제 인기를 좀 불러 모으고 있는 또 이제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아무 소부장보다는 좀 너무 시총 낮은 소부장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150 그리고 시총이 어느 정도 있는 소부장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피해갈 수 없는 질문. 소부장은 어쨌든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가자고 하셨는데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 우리 대표님은 어떤 종목들을 꼽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역시 코스닥 150 안에서 보는 게 좋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SK하이닉스발 뭐 TC본더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계속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지금 뭐 솔직히 조정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좀 조정이 나오거나 좀 쉬어간다라고 하면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기업이 또한 이제 이익 구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HPSP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익 구조가 좋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나 또 삼성전자의 테일러팩 관련된 종목이 HPSP 같은 종목이 또 이익 구조가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또 시장이 안 좋아도 그렇게 많이 또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하방 방어가 잘 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 종목 이야기는 뭐 제가 즉석에서 여쭤보는 건데도 마치 준비된 것처럼 주요 종목들을 딱딱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볼게요. 네, 시장이 뭐 반도체나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소비주들이 좀 움직입니다. 중국 이제 춘절 영향으로 유가가 다시 몰려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APR이 어제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요. 네, 화장품 얘기, 화장품비부터 좀 알려주실래요? 네, 저는 솔직히 이제 지금 오늘 원고도 받아보면서 느낀 게 포트폴리오 조합하기 너무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막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섹터하고 잘 가다가 꺾였는데 앞으로도 더 잘 갈 것 같은 섹터들을 적절히 이제 믹스해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좋거든요. 코스닥 시장 육성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크게 4가지 섹터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반도체 소부장, 제약바이오, 2차전지 로봇.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끼워주는 게 수출에서 요즘에 급부상하고 있는 라이징 스타가 이제 소비주들이거든요. 특히 화장품 뷰티 쪽.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 춘절도 그렇지만 우린 이미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국과 일본 사이가 나빠지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에 취임한 이후에 뭐 중국, 일본 사이가 뭐 군사적으로도 충돌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안 좋아졌죠. 우리가 원래 한한령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요즘에 이제 한일령이라고 하면서 다시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가운데서도 중국한테 가서 일본 좀 그렇지? 한국이랑 놀자. 일본한테 가서는 야, 중국이 저래. 뭐 우리랑 놀자. 이런 이제 외교를 좀 펼치는 그런 스탠스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좀 고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운데에서 한국은 좀 배가 터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중국, 일본 가까운 나라에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한국의 이 문화 콘텐츠 사업 자체가 워낙에 이제 세계적으로 갔기 때문에 14년도, 15년도 소비주들 화장품주가 올라갔을 땐 중화권 아시아에 치중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시장에서 확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과 일본 시장까지도 같이 플러스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섹터는 지금 딱 매수하기에도 너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종목 얘기 못할 건데 자막에 있으니까 타픽은 APR이냐 이 퀘스천이 붙여 있으니까 이 얘기만 간단하게 타픽은 뭡니까? 저는 역시 이제 대장주는 APR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익 구조도 그렇고요. 좀 더 본다라고 하면 뭐 달바 글로벌이나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정도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소비 관련주, 카지노하고 유통하고는 좀 묶어서 볼게요. 시간상. 뭐, 이쪽도 좀 움직이고, 뭐, 항공, 여행까지도 움직이는데요. 물론 이제 유통에서 오늘 이마트가 급등하는 거는 새벽 배송 얘기, 대형마트 새벽 배송 연휴 이런 것 때문이고요. 뭐, 그런 뭐, 특별한 거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심이 있잖아요. 카지노 유통 전략이요. 네. 일단 저는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가 워낙에 네. 이제 그 관광개발 쪽에서는 가장 상징적이라 먼저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특히 파라다이스가 아주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텔 카지노 쪽으로는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를 막 돌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을 1순위,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로는 저는 파라다이스를 좀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조금 후순위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카지노 유통 묶어도 그 중에 이제 카지노주 중에서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를 우선으로 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소비 쪽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뭐 백화점이나 이런 쪽, 뭐 면세 이런 쪽보다는 카지노가 낫다. 네, 그리고 네. 굳이 본다면 저는 뭐 오리온이라든지 이런 식품 쪽 있잖아요. 뭐 이제 롯데헬푸드나 이러한 이제 식품주들 위주로 보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쪽도 좀 가야죠. 그동안 못 간 쪽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너무 못 가서 네. 실적 전망은 굉장히 좋은데 맞아요. 네, 좀 소외가 되어 네. 있었죠. 그중에 화장품 또 카지노 이제 좋게 보셨고요.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네. 3차 상법 개정안 초읽기. 국회에서 이제 일정들을 빠르게 처리한다는 게 정부의 이제 방침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금융주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근데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은 뭐고 금융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이제 초기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 자체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당 성향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좀 볼만한 모멘텀이 지금 현재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게 뭐 신한지주나 KB금융 이런 은행 지주사들이 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교적 많이 안 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그 증권주들을 좀 상대적으로는 덜 본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고객 예탁금과 신용잔고가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조 돌파한 지가 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으로 돈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고 더 들어올 걸로 예상이 돼서 우리가 아주 상징적인 그 증권주들 있죠. 뭐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요 4개 기업은 가장 대표적인 또 이제 금융 그 증권주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올해 증시가 좋으면서 계속 같이 탄력받지 않을까 기대가 돼서 오늘 좀 조정 나오던데 저는 조정을 좀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같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를 다 해주셨네요. 이제 금융주에 관한 기존 정통적인 금융주, 은행주보다는 여러 이슈상 증권주가 또 탄력적이고 좋다, 그죠? 네. 네. 증권주 가운데서는 그러면 미래에셋, 키움, 삼성 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까지. 한국금융주까지 네. 탑라인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네. 뭐 미래에셋은 스페이스X 모멘텀 때문에 또 키움은 개인 고객들이 많으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이 상법 개정안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상법 개정 얘기를 할 때 밸류업 나길 때 항상 금융이랑 이제 그 우리가 지주사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지주사는 요즘 좀 흐름들이 어떻습니까? 네. 이게 사실 원래는 한국 시장에서 절대 투자하지 마라라고 했던 게 과거에는. 금융주랑 막 지주사 이런 네. 거였잖아요. 근데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게 저도 좀 피부로 느껴집니다. 네. 근데 이제 지주사들은 좀 선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실제로 본업도 좀 잘하고 있는 지주사들을 보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아주 대표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 있잖아요. 뭐 현대차 쪽이나 아니면은 HD 현대가 또 한대 조선주 잘 갈 때 잘 갔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한화, 삼성물산도 요즘 너무 잘 갑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럼 잘 갈 만한 지주사가 뭐가 있을까? 아직 안 올라간 종목 중에서 저는 대기업 중에서 지금 LG가 너무 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앞으로 못 갈 기업이냐? 그렇게는 또 보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LG그룹이 좀 늦게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안 가고 있지만 지주사를 보신다면 저는 LG 쪽도 보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말씀하신 SK, 삼성 뭐 다 잘 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이제 상법 개정안 얘기해서 이제 지주사까지 여쭤봤고요. 자, 금융주 아까 탑픽은 말씀하신 걸로 네. 발음해도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 이슈 받고 이창대 대표님의 관심주 알려주세요. 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을 좀 우선순위로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게 되면 공기업들도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전력이 요즘 대표적이죠. 맞아요. 네. 한국전력도 있는데 또 여기까지는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KTNG. KTNG. 네, 이런 종목들도 요즘 딱 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인데
배당 성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익도 좋아지고 있고 워낙에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딱 KTNG 정도나 한국전력 정도까지 공기업도 보시면 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준비하신 관심주는 2차전지 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근데 이제 그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까지도 그렇고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갔을 때 AI는 여전히 꺾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근데 로봇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가면서 이제 3원계 배터리 쪽에 각광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종목을 저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그 배터리 산업도 그렇고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쪽으로 지금 이슈가 많이 돌려지고 있어요. 원래 이제 전고체죠. 예. 네, 맞아요. 전기차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좀 가성비가 좀 중요했었는데 이제 로봇으로 가게 되면 뭐가 중요해지냐면 가성비가 아니라 품질이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화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성비를 따지는데 완전 초입 단계 있죠. 이제 육성이 되면서 성장하고 있는 단계. 이럴 때부터는 보통 이제 B2C가 아니라 B2B 단계로 이제 많이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보다도 아무래도 품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들어가는 테슬라나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의 이제 그 아틀라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3원계 배터리, 한국의 배터리 시장이 중국 배터리 시장에 밀리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앞서 나갈 것 같다라는 평가고요. 로봇 시장과 함께 눈여겨볼 만한 이제 삼성 SDI가 거기에서 좀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45만 원 정도를 저는 이제 1차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1차적으로 한 26만 원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자체 EV나 이런 것보다는 결국 이제 로봇 모멘텀으로 봤을 때 이제 삼성 SDI를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1분만. 그러면 어쨌든 로봇 관련된 2차전지는 전고체인데 삼성 SDI보다는 소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류의 그 전고체 관련주들이 훨씬 더 물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면 변동성이 크고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그런 전고체 관련주는 어떻게 보세요? 전고체도 저는 너무 좋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다 보니까 이미 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이 돼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전고체도 여전히 좋다고 보는데 좀 저평가된 걸 보시려면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삼성 SDI 같은 종목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편안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죠. 아직 덜 갔으니까. 네. 오늘 메가사이클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를 포함해서 주요 섹터들 전략까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